일을 좋아서 하십시오. 그게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일로 바꾸든지 바꾸지 않으면 그 일을 좋아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매달리십시오.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교수님, 대표님, 멘토님. 저는 지금 젊은이들 재능 기부로 도와주고 있는 드림앤 퓨처랩스를 이끌고 있어서 젊은 멘티들이 저를 캡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캡틴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캡틴님. 밀레니얼 세대라고 일컫는 이제 3040 세대들이 참 고민이 많잖아요. 밀레니얼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듣고자 오늘 캡틴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내셨어요. 5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선 마음이 좀 울컥했거든요. 이 책을 낸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난 15년 전에 그 대한민국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대학의 연합 동아리들의 몇몇 학생들을 만나면서 IT 얘기, 과학 얘기를 지난 15년 전에 학생들과 젊은이와 있었던 그런 그 꿈에 대한 실행 도전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들의 성공의 길로 가는 얘기를 많은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적어서 오늘 지금 이 책이 바로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 이공계 기피 현상의 그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똑똑한 친구들 문과로 많이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0, 40대가 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AI 시대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봤더니 이 책에 30대, 40대 차장님, 과장님들을 위한 조언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특히 이제 일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신 부분들이 좀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대표님은 사실은 직장 다니시면서 부자 된 케이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30대의 그 직장인들 특히 30대 후반 열심히 직장생활 다니는데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아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여러분 제가 정말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명퇴당할 준비는 이제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명퇴당할 준비 안 하고 명퇴당하고 나면 여러분 B 아시죠? 벌스 D는 데스죠. 그 사이에 B와 D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B, D 사이에 C가 있죠. C. 네. 그 C가 여러분 요즘 치킨하우스입니다. 명퇴당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준비할 게 안 돼 있으면 나와서 1년에 약 15,000에서 2만 개의 실제 치킨집의 사업자 등록이 생긴대요. 지금 하고 있는 내 이 일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이고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이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된 거 없이 30대, 40대에 명퇴당하고 나와서 남은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 거냐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느낌, 저의 경험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명퇴할 준비 항상 생각하시고요. 명퇴 후에 여러분 해나가실 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년, 40년 그 일을 밀고 나가시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명퇴를 그러면 준비를 하려고 할 때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사실은 모를 때가 많아요.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주입식 교육에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대학생에게 제가 기술 내기, 꿈 내기, 멘토링 강연을 끝나고 나면 한 강연에 5% 정도 학생들이 꼭 연락이 와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근데 저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찾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지금 차장님, 과장님들도 많이 그렇게 자문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적에 맞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 과도 상관없이 가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취직을 위한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는 겁니다. 취직을 연구해서 이제 좋은 회사 취직을 했어요. 내가 좋아서 치고 날뛰면서 일하는 친구들하고 취직을 위한 공부에서 취직을 해서 그 회사 일을 하시는 분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20년 동안 그 전문 경영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직원들을 봐왔지만 가장 직장에서 센 경쟁력은 학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경쟁력이 뭐냐면 그 일에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과감하게 내가 원했던 게 뭔가 뭐였던가 생각하고 그 일을 일주일에 단 2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뭘 배우든지 해나가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밀레니얼 세대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실 일에 대한 불안이 너무 이제 심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빨리 일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재테크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두 시간씩. 네네네. 근데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것도 뭐 본인이 정말 원해서 하시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말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100살까지 산다 봤을 때 30대는 이제 30%대 산 거거든요. 아직 60%대가 남았거든요. 제가 83학번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 57세입니다. 재작년에 55세 때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와서 작년 3월 56세, 만으로 55세 때 제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습니다. 신은 쉽게 벌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스타트업을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이 회사를 잘 만들어서 키워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프라핏을 드림트랩스에 후원을 해서 드림트랩스의 그 젊은이 재능 기부 사업을 좀 더 넓게 많이 하고 싶은 첫 번째 목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주는 이 시간을 좀 더 값지고 밸류 있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매일매일 후회하고요. 매일매일 만족합니다. 후회와 만족이 매 시간, 매 초마다 발생이 되는데 저는 제 인생에 또 다른 진짜 이 도전이 저를 정말 짜릿짜릿하게 만들고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매 순간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만들어서 도전해 나가면서 결과를 만들면서 우리 젊은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 땀에 대한 값어치들 결과들 저를 또 다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되게 부자입니다. 전문 경영인이시긴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삶과 이 창업가의 삶은 완전 다르잖아요. 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행복하세요? 되게 좋으신 질문인데요.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냐 물으면 불행하다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저는 지난 20년 전문 경영인 영화에 나오는 사장을 했더라고요. 스타트업을 해보니까. 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다 자금을 내주고 저는 마케팅 영업을 잘해서 한국의 영업 매출을 일으키는 전문 경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대표는 단돈 1원부터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특히 자금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업에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실제 몸을 뛰면서 야, 내가 옛날에 했던 그 한국 지사장은 정말 영화에 나오는 사장을 내가 했구나. 사장놀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실은 도전하고 하나하나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 기쁨도 지금 대단한 큰 기쁨이고요. 행복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약 70% 정도는 행복하다 생각을 해요. 그럼 30%는 불행하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30%는 어렵고 힘들어서 행복을 생각 못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70% 이상은 되게 행복합니다. 20대도 그렇지만 30, 40대 분들도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다 해요. 사직서와 창업이 항상 있는 거죠. 창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창업이라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가요? 실은 창업은 많은 돈이 있어야지 창업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의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사업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럼 그 아이디어를 실현화시킬 거에 대한 제가 그 코칭을 해주는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30대 후반의 직장인들은 정말 되게 응원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있고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키우고 돈 늘할 때 있죠. 나의 생각과 나의 꿈, 나의 이제 전부 다 포기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넘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간혹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으면서 해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말에 그 아이디어를 정말 이게 사업할 수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반드시 좀 시간을 쓰시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하는데 좀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배우는데도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2시간, 3시간만 딱 투자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명태 뒤에 해나야 할 다음의 일을 꼭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은 창업하시기 전에 이 작업들을 뭘 가지고 하셨어요? 저는
바로 아이디어였었죠. 아이디어가 먼저 됐고 이 아이디어면 되겠다 해서 이제 했었지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저도 창업을 쉽게 결정 못 내렸을 거예요. 드림앤퓨처 랩스는 멘토링하는 게 그렇죠.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 이제 2만 명의 멘티들을 강남 수서역에 한 100평 이상 되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그곳에서 코치해주고 도와주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바로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개인 회사로 스타트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에서 13년간 대표를 하셨으니까 인공지능 기술 쪽에 대한 트렌드는 정말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바로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에서도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이에요? 저희 클라우드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잖아요. 저는 AI 개발자들 전문가용 프라이빗 개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같이 하드웨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내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 차원에서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팔 수 있을까? 내 경험 중에 뭘 팔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해보려는 일단 용기가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이제 주어진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그런 어떤 용기, 결심이 일단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있을 게 보일지 모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조그만 사례 하나 얘기할까요? 대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지금 그 패션 유기학과 다니는데 그 패션 사업을 해요. 그 빈티지 옷들 있잖아요. 빈티지 옷들을 다녀보면 되게 싸요. 빈티지 옷을 사다가 그 옷을 본인이 잘라서 리포밍을 해가지고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자신이 리포밍을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본인의 밸류를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그 밸류가 아이디어인데 그 옷이 지금 여성들한테 잘 팔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어는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보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면 아이디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절대 가만히 있는데 팡 하고 오지 않아요. 보려고 해야지 아이디어가 보이는 거지. 조그마한 관심과 조그마한 용기와 자기 시간과 생각의 할애가 그걸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주도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업의 길은 먼 길은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맨으로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세일즈라는 것도 결국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든 아니면 브랜드든 그걸 파는 행위로 본다면 나라는 상품을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그 회사밖에 안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은 편하겠죠. 아마존 웹서비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생수장사, 생수 많잖아요. 10가지 생수에 나와 있는데 이 생수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10가지의 생수에 그 선택권이 있는데 그 고객에게 내 생수가 좋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팔기 위한 그 작업에는 분명히 그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그 차별화가 만드는 건데 저는 영업할 때 저를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신뢰. 나를 파니까 회사 보면 저절로 팔리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팔았냐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나의 무엇을 팔까 할 때 일단 신뢰가 중요한 거네요. 또 다른 팁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품을 팔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해결해 가는 과정에 진짜 진심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제품이 불량이 나온 건 여러분 영업사원의 불량이 아니라 회사에서 만든 불량이에요. 고객도 알아요. 저게 회사가 문제지 영업사원 한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고 나면 문제는 해결돼서 이제 넘어갔지만 제가 이런 과정에 제 신뢰는 고객에게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바로 위기는 기회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치는 일을 해라 한마디로 그리고 명태를 준비하라 하셨지만 이 책에 보면은 절이 싫더라도 중이 남아 있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조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이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정말 하려는 일이었었고 내가 내 꿈으로 하던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 나의 생각과 이상과 목표와 맞는 일이었는데 생각지 않은 주변의 일로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뭐 일이든 일 외적인 관계, 갈등, 상사와라든지 그 원하는 분야의 일을 자기가 결과하면서 실력을 만들면서 그래서 자기 그 부분만큼은 타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었어요. 지금 회사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 가도 갈 데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옮겨가는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너는 이 회사에 어떤 일 있어도 안 내본다는 그 회사에 각서 써주면 그 회사 같이 그래요. 그리고 얘가 눈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옮겨간다 한들 그 회사에서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지냐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퍼포먼스를 만드는 그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일들은 그 일로 위해서 그 회사 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일로 어쨌든 승부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었어요. 일로써 승부를 봐라. 네. 37세부터 이제 외국계 반도체 기업의 한국 대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외국계 회사니까 얼마나 많은 정리해고가 있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회사는 어떤 사람을 정리해고하나요? 정리해고 참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는 회사마다 조직마다 팀마다 바라는 목표와 어떤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질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회사에 와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레벨에 있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봤던 내 직원들은 이미 지금 다 대표들이 돼 있습니다. 제일 관건은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일을 좋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일로 바꾸든지 않으면 그 일을 좋아하게 해서 좋아서 하시고 그 일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또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라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 싶긴 한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하는데 너네가 나를 몰라봐?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자, 인재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본인의 인재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팀장이나 조직이나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나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사업부장이 바라보는 나는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인재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 딱 2시간만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 나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직장생활 물론 그렇지만 나를 몰라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몰라보게 했나? 아니면 진짜 내가 인재인데 회사가 나를 몰라봐? 이러면 이제 행동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겠죠. 기자님 생각에 위에 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리고 다른 동료 기자가 허란 기자 인재라 생각하시니 꼭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네, 2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드림앤 퓨처랩스로 찾아가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용덕 드림앤 퓨처랩스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